정준영 사건을 통해서 알다시피 성관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보통 잘생기고 이쁘기 때문에 섹스 네트워크의 주요 허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방송국에 가서 서로 관계를 맺은 사람 손드세요. 조사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번에 정준영 제보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를만하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다를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연 배우 클라크 케이블, 그 아이를 혼자 키운 로제타 영, 영이 죽어가면서 남긴 회고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었죠. 롬바드, 크로퍼드 등의 연인들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미란다 커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를까요? 불륜을 쉽게 저지르는 상간남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술자리에 참석한 여자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대쉬를 한다고 합니다. 카사노바 끼가 있는 남자는 끊임없이 대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눈이 맞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상간남에게 필요한 건 돈도 권력도 특출난 외모가 아니라 준비된 봐줄 만한 외모와 언제나 준비된 일상화된 진심 어린 대쉬 그리고 모텔비 정도입니다. 여자라고 다를까요? 원조 교제를 하다 걸린 여학생의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남자들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상간남과 관계한 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평균 5명의 상대와 2,500번 정도의 섹스를 한다고 하면 그 섹스를 나눈 5명 중에서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은 2명 정도이고 3명은 순간적인 성적 이끌림에 의해서 성관계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3명 중에 1명이 정준영일 수 있고 또 1명이 준비된 상간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카사노바 정준영 씨의 자랑질이 영상으로 남겨졌고 방송국에 제보가 된 겁니다. 외모 그리고 돈과 권력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호 필요한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서로 교류가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즉흥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트로피 와이프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파운더를 보면 맥도날드 창업자가 자신의 대리점 사장 와이프를 주시하다가 돈으로 당당하게 데려갔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도 잘 갈아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돈에 의해서 와이프를 뺏긴 남편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 성관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2001년 6월 21일 3대 과학지 네이처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릴제로스 박사와 그 동료들은 2,800명 정도의 스웨덴 사람들에게 던진 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섹스에 얽힌 인간관계를 조사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섹스로 얽힌 인간관계도 몇 다리만 건너면 서로 연결된 작은 세상일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일생 동안 1명에서 5명 정도의 상대와 관계를 맺습니다. 일부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1000명과도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은 완전 부족하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몇 함수 분포를 그리는데 상위 20%의 부자들이 80% 이상의 소득을 독점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이 섹스 네트워크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혹은 적극적인 사람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력적인 학생은 많은 여학생을 만났고 많은 남학생을 만났고 매력이 없는 학생은 혼자 지냈습니다. 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확실한 건 성관계의 빈 부익부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준영 연관 검색어가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월 13일 24시간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1위가 이 정준영 동영상이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 전 연령에 걸쳐서 동영상이 1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즉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연예인들도 발칵 뒤집어졌죠. 여자 연예인들. 문채원 씨는 개인 SNS 계정으로 정준영의 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확인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뜬금없이 문채원 소속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금일 문채원 배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감지돼 문채원 본인에게 확인한 바 문채원 본인이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당사자의 불안을 조성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수사를 요청하는 건 자유니까요. 그리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도 자유니까요. 하지만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건 맞고요. 불쾌한 것도 맞는 거죠. 뭐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뭐 저도 확신합니다. 해커가 정준영 SNS에 좋아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스타그램을 해킹한 거라고 말이죠. 뭐 다른 남자 연예인에게도 좋아요를 눌렀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 해커가 분명히 그 정준영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SBS 이야기인데요. 이 보도를 처음 발표한 것은 SBS 8시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단톡방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 그리고 승리와 정준영 외에 가수 용모모 씨가 있었는데 뭐 그 가수 용모모 씨가 용준영이 아니냐라고 추측이 제기가 되었었죠. 용준영 씨는 완전히 발끈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동참하였거나 혹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단호히 부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발표를 했죠. 맞다고 시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뭐 제보자가 그런 자료를 밝힌 거 보면 어딘가에 그들만의 공유했던 자료가 흘러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라라스톤의 엠마 스톤도 무명 시절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유포를 일반 대중에게까지는 막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혹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온라인 시대 대화 참여자가 아니라 그런 카톡 내용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카톡은 그 회사 스토리지에 백업하고 관리를 하고 있겠죠. 스토리지 관리자들이 여러가지 사유를 통해서 당시 자료를 뭐 검색하거나 혹은 접근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유포하거나 뭐 이 이유 없이 본다면 불법이겠지만 말이죠. 또 하나, 일반인들이 백날 정준영 동영상 찾으면 뭐합니까? 찾아서 보면 뭐합니까? 영상인데. 정준영 씨는 과거에도 언론 그런 보도에 남긴 게 있습니다. 자신은 동영상은 안 보고 수집만 한다. 뭐 말 그대로 진짜 수집만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 이 친구는 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건 뭐 지금은 의대 치대 공부 잘하면 다 의대 치대 가지만 옛날에는 서울대 뭐 샷봉이라고 했죠. 뭐 정말 잘난 맛에 그 과잠을이란 걸 입고 뭐 어디든 갑니다. 막 나이트도 가고 막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때는 정말 좋겠죠. 여튼 돈 많고
힘있고 잘생긴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가고 잘 나가고 잘 불려 다닙니다. 추가적으로 정준영 씨를 검색을 하면 정준영 씨 관련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초에 이 사건이 11일 오후 정 씨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폭로한 SBS가 만약에 피해자를 정말 걱정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몰카 피해자를 있다 하더라도 그 제보가 있었고 굴러들어온 이제 돈인데 이제 클릭이 돈이지 않습니까? 클릭인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청률인데 그걸 누가 발로 그냥 차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보가 들어온 만큼 그 영상을 보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상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의 경찰 총장이라고 했나요? 청장을 총장이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착이 있다면 판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끊임없이 여배우들의 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도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청아 씨, 오연서, 정유미, 오초이, 트와이스 이분들 모두 당연히 루머를 일체 부인하고 강경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이기도 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단톡방에는 분명히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래서 오늘 총리까지도 나서서 철저히 조사라고 밝혔고 박상기 법무장관까지도 이번 일은 경찰이 연관이 만약에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이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준영 씨, 정준영 씨가 죄의식 없이 놀이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한 게 있죠. 약점이 있는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얘는 신고 못할 거야, 얘는 이래서 신고 못할 거야,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대화들이 카카오톡에만 20만 건이라고 합니다. 진짜 빙산의 일각만 밝혀진 거고요. 판에도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리고 권력은 여자와 함께 다니고 또 요즘 시대는 남자와 함께 다닙니다. 정준영 씨가 했던 불법 촬영 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이미 2016년도에도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그냥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났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조사해야 될 거를 조사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보자도 권익위에 밀봉 형태로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2016년도에 정준영 씨와 여자친구 둘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했고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죠. 근데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정준영 씨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사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당연히 영상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봐야겠죠.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니까요. 경찰이 당연히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씨가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찾았는데 망가져서 복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더니 경찰이 그것을 확보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친구의 말만 믿고 미루다가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도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으로 냈던 거죠.
동영상 SNS를 통해서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 그런 사람을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발생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뭐 이런 경찰과 유착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동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이 누구냐, 또 유명 연예인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 이미 채널A도 특정 연예인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찌라시들은 이미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아니다라고 명예훼손이 당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저도 찌라시는 봤는데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심각한 2차 가해죠. 정준영 씨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영상을 찍는 게 당연해서 찍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는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검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가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몰카는 왜 찍을까요? 뭐 일상에 뭐 자연스럽게 찍는 사람, 뭐 자기가 잘난 맛에 찍는 사람, 정준영 씨 같으면 그런 줄 알겠는데, 뭐 일반인들도 보면 이런 거를 찍는 사람들 보면 뭐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찍혀지죠. 그리고 유포되고요. 뭐 여튼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몰카에 나온